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오늘부터 미쯔비시 PLC 중국 교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오늘 컨텐츠는 무조건 초급 컨텐츠를 보고 오셔야 실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셔야 할 것 같고, 시청한 지 오래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GXWorks2, GTWorks3, 그리고 MX 컴포넌트 4 이상의 버전을 설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daoserver.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이야기는 릴레이, 타이머, 그리고 이것들을 갖고 자기유지, 인터로 캐럴을 만들었었고 신호등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었는데요. 프로그래밍은 메모리와 순차 제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미쯔비시 PLC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순차 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텝을 적용한 신호등을 만들어 봤었습니다. 중급 컨텐츠에서는 자동화 장비, 즉 컨베이어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컨베이어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해요. 어지간하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어지간하지 않더라고요. 몹쓸 버그들이 조금 있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링크는 하단에 적어둘 테니 확인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오늘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GXWorks2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모드버스 서버를 실행시켜 주고 컨베이어 3D 프로그램도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 디자이너도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 디자이너에서 New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한 후에 설정은 그냥 전부 디폴트로 넘길게요. 기초 컨텐츠에서 보기는 했었을 거예요. 이 GT 디자이너 3의 매뉴얼은 daoserver.co.kr에 교육 교재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기본에 충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MI는 전부 이렇게 화면 번호들이 있어요. 이곳에서 화면을 추가하면서 파워포인트처럼 작성하게 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테니 빠르게 진행할게요. 우선 화면 하나를 만들어서 화면 번호는 2로 하고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툴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버튼의 기능은 스크린 스위칭으로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1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텍스트는 메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만들게 될 IO 체크 버튼은 2번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IO 체크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만든 버튼은 복사를 해서 다른 화면에도 복사를 해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스타일이 있는 부분이라 제 스타일은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이 정도로 하고 시뮬레이터를 실행시켜 볼게요. 우선 PLC 시뮬레이터를 켜고 올게요. 그래야 GT 디자이너 시뮬레이터가 연결이 될 겁니다. 화면 구분을 위해서 2번 화면에 아무거나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 시뮬레이터를 연결해 볼 건데요. 시뮬레이터를 연결하기 전에 세팅에서 GX 시뮬레이터 2로 설정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시뮬레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IO 체크 화면부터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인풋은 입력되는 신호들을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력은 X0부터 XF까지 입력을 받았는데요. 출력은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우선 비트를 클릭하고 모멘터리를 사용할 거고요. M100부터 사용을 하겠습니다. 램프를 키가 아닌 비트로 바꿔볼게요. 램프를 키로 설정을 하면 버튼의 이미지가 손으로 눌렸을 때 눌림 표시가 나는 상태이고, 비트로 하게 되면 버튼과 램프를 같이 사용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눌렀을 때 눌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눌렸다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누르는 것과 별개로 출력이 진짜로 나갈 때 표시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실제로 M100을 눌러서 Y100에 출력이 살면 눌렸다고 신호를 주게 될 겁니다. 또 출력이 나가고 있는 버튼들은 출력이 나가고 있다고 알려줄 테고요. 한 가지에 많은 꿀팁이 들어갈 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소스를 전부 올려두기는 하겠지만 꼭 한 번씩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엔지니어링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 감각이 생겨요. 달리기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연습을 해야 해요. 몸에 익히고요. HMI는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PLC로 넘어가 볼게요. PLC도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변경하게 되면 여기 프로그램 세팅에서 스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PLC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전부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스캔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 계속 했던 내용인데요. X0부터 XF까지, Y100부터 Y10F까지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들을 적용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조건 내부 메모리를 한번 거치셔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인터록을 걸어 놓으면 모터의 정방향과 역방향이 절대 같이 살지 못하도록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모터 기동은 M100으로만 출력을 내보내게 될 텐데요. 이 회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Y100과 Y101의 코일이 절대 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상호 인터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이렇게 IO 맵을 만들어 뒀었는데 나중에 이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코멘트를 사용 안 했는데 나중에 카페에 올릴 때는 코멘트는 제가 이 IO 맵대로 넣어서 올려둘게요. 이제 PLC 설정들을 바꿨으니 시뮬레이션을 종료를 하고 리빌드를 한 후에 다시 시뮬레이션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GOT도 시뮬레이션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장비에 전기가 들어오면 PLC 엔지니어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IO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기 전에 IO가 맞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해요. 배선 작업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IO 정보가 다를 수도 있으니 먼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해요.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X0를 M0로 변경해두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게요. X0와 X1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레프트 센서를 X0, 라이트 센서를 X1으로 할 경우 이런 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X0가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많은 접점들을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정하고 변경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많이 번거롭죠. 그럴 때 여기서 X0와 X1만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자동 바꾸기도 있을 테지만 많이 번거로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도면 혹은 엑셀로 된 IO 맵을 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엄청 귀찮은 일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한 켠에 정리를 해두면 프로그램 할 때도 좋고 모니터링 할 때도 좋고 유용하게 사용이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좋아요.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모터 출력을 내보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MI를 조금 더 수정하고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160과 M161로 버튼을 만들고 그리고 M176과 M777의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터를 연결해 볼게요. 이제 모드 버스 서버에 연결을 하시고요. 컨베이어 3D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스 인서트 버튼을 누르면 2번 컨베이어에 박스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2번 컨베이어의 모터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잘못 만들었네요. 다시 2번 컨베이어의 모터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못 눌러서 떨어졌네요. 다시 박스를 올려 놓을게요. 프로그램에서 잘못 만든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왔다 갔다 하죠. 우선 M160과 M161로 서버 모터를 구동시켜 볼게요. 아직 제가 서버 모터 관련한 버퍼 메모리 작업을 안 했는데 그건 추후에 제대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M160이 완료가 되면 완료 신호로 M176이 ON이 되고 M161이 완료가 되면 M77이 ON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박스를 하나 반대편 컨베이어로 나오게 하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가운데 있는 셔틀 컨베이어를 M161을 사용해서 이쪽 끝으로 움직였고 M77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컨베이어의 모터를 정회전으로 돌려서 셔틀 컨베이어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셔틀 컨베이어에서는 모터를 정회전으로 돌려서 이 센서가 감지 해제가 될 때까지 구동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셔틀 컨베이어를 M160을 사용해서 반대편 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M176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셔틀 컨베이어를 역회전해서 1번 컨베이어까지 박스를 이동시켜 볼게요. 마지막으로 1번 컨베이어를 역회전해서 박스를 떨어뜨리겠습니다. 또 출력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볼게요. 컨베이어를 구동해서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동작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동작들을 구현하려면 지난번에 했던 신호등과 완전히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재미없었던 이유가 피드백 없이 타이머로만 했어요. PLC는 모터를 구동하면서 피드백을 해봐야 진짜 제맛인데요. 어쨌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에서 만들 거예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라이트 모드인지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텝 변수와 스텝을 멈출 변수부터 정할게요. 오토라고 하는 내부 릴레이 M200 하나를 살리면 이 스텝이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변수는 D200으로 할게요. D200이 0이면 뭐 했었죠? M161을 켜서 셔틀 컨베이어를 한쪽 끝으로 옮겨 썼습니다. 그러면 M177이 ON이 될 거고요. M177이 ON이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보이시라고 코멘트 안 넣고 있어요. 카페에 올릴 때는 코멘트랑 같이 올릴게요. D200이 100이라면 M102를 온해서 2번 컨베이어를 정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셔틀 컨베이어의 센서인 M8이 감지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엔 M8이 꺼질 때까지 셔틀 컨베이어를 굴리기 위해서 M108을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160을 켰다가 M176이 온이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셔틀 컨베이어를 역회전시켜서 1번 컨베이어로 넘겨 볼게요. (1번) 컨베이어의 센서인 M1이 감지가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컨베이어를 구동시키기 위해 M101을 온 했다가 M1 센서 감지가 해제가 되면 스텝을 다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툴이 간혹 꺼지더라고요.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배포했는데도 아직도 버그가 있네요. 꺼지거나 잘 안되면 모드버스 서버와 컨베이어 3D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키셔야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재실행했으니 다시 연결을 하고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M200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베이어가 스텝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다시 시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박스를 계속 놔볼게요. 프로그램이 종종 꺼지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테스트가 됩니다. 좀 더 좋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볼게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